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만일 어떻다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법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은, 자, 즉 가정을 하는 절의 동사의 모형을 과거형으로 사용하면서 말하는 그 순간을 시점으로 그 시점의 사실과는 반대의 내용, 그걸 나타내는 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if절을 쓸 때에 그 if절의 동사가 과거다라는 의미로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f he had some money, 그가 돈이 있다면 he could buy a new car, 그는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f he were a teacher, 그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he could teach it, 그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인데 원래 he에 대한 과거 비동사는 was잖아요. 그런데 was를 쓰지 않고 비동사는 무조건 주어와 관계없이 다 were를 씁니다.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형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if절의 문장 한 덩어리와 그 뒤에 주절의 문장 한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런데 if절에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를 사용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조동사를 사용해서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가정법을 완성한다 라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비동사는 were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개예요. 가정법 과거랑 이제 지금부터 볼 가정법 과거 완료, 그거 두 개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까는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if절에 과거 동사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if절에 과거 완료 동사를 쓴다라는 의미로.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을 하는 절의 동사를 과거 완료 상태로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을 시점으로 과거의 일의 반대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어야 됐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if I had head예요. had pp. 요거는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head고, 요거는 have의 pp 형태.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있었더라면, 자, 나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과거에 결혼을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had pp죠. 그녀가 나를 보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덩어리, 틀입니다. 틀. 그래서 자,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 동사 if절에는, 그 다음에 뒤쪽에는 과거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경우에서 보면은 또 have pp를 안 쓰고 원형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는 had pp가 오더라도 뒤에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 조동사 다음에. 그걸 이제 뭐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가정법 미래와 현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냥 명칭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에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 날씨가 좋다면, 보통 이제 비동사를 쓰는 게, 원형을 쓰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어체에서는 is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쪽은 그냥 일반 문장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정법 미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죽으면 누가 나의 의무를 대신해 주겠는가, 이런 거는 이제 현재 사실에서 또 가정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의 were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이제 be to 부정사 배웠었잖아요. to 부정사에서. 그래서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거를 가정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가 지금 떠난다면, 자, 누구도 그를 향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그를이죠,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놨듯이, 자,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가정해 보는 게 미래와 현재다. 그런데, 자, if절에 원형을 썼지만, 구어체에서는 현재형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미래냐 현재냐를 구분하는 것보다 이런 문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영작의 기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어떤
문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써보면서,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그래요.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원래 문법이 먼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쓰임들이 있고 그걸 나중에 학자들이 정리해서 문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문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표현들, 자, wish를 사용하면은 보세요. 자, I wish까지는 그대로 가고 여기가 이제 가정법 과거처럼 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처럼. 그래서 나는 바래 내가 어른이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는 바랬어 그가 선생님이었으면 하고. 그러니까 과거이지만 가정법 자리에 과거를 쓰면서 이 시점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야기, 과거 시점에서의 이야기. 가정법 과거 형태를 사용했으니까. 자, 반면에 여기에 had pp를 사용하면은 지금 내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래. 자, 내가 예전에 선생님이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과거 동사를 쓰느냐, 과거 완료 동사를 쓰느냐가 어느 시점인가. 즉, 여기도 보세요. 과거 시점이지만 과거 완료를 사용하면 이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 부조를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모양이 중요하다. 과거냐, 과거 완료냐. 과거를 사용한다면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 완료를 사용한다면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s if는 우리가 이제 접속사에서도 나왔었죠. 접속사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과거 동사를 쓰느냐, 과거 완료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랑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그는 행동한다 마치 그가 사장인 듯. 지금 사장이 아닌데 지금 사장처럼. 그 다음에 그녀는 보았다. 나를 마치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 이것도 과거 동사를 썼고 여기 현재를 썼지만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 보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터미는 미소 지었다. 마치 그가 답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듯이가 되는 거예요. 이 미소 짓는 거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은 나를 용서해줬어. 마치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듯. 내가 무엇을 할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알았다는 거야. 그 당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한번 써보면서 익히시고, 자, 지금부터 영작을 해볼 건데요. 앞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도 몇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문법의 틀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100% 다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문법이 있기 전에 여러 표현이 있고 그것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표현들도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작을 할 때는 어떤 시점에 대한 가정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대한 가정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if I were you, 내가 지금 너라면이에요. 지금 너라면 I would not do it. 이렇게 해서 내가 너라면 나 그거 안 할 거야. 자, that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it. 다음에 2번. 자, 그가 지금 차를 가지고 있다면이니까 현 시점. 그래서 가정법 과거. if he had a car. 다음에 he could겠죠. 과거조 동사. go there anytime 해주고. 자, 3번은 보시면은 사랑했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더 과거를 지금 if절로 표현을 하라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if she had loved him. 그 다음에 she, 이거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일단 과거조 동산 would, 그 다음에 not 하고 have pp, have left him.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역시도 지금 이쪽은 과거고 이쪽은 거기에 대한 이전의 가정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if they had known이 되겠죠? had pp.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대절 들어와야죠. 그래서 that you did it. 네가 그것을 했다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자, 또 they 다음에 안 왔을 거니까 의지니까 would not have pp have helped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5번 그녀는 행동했다. 일단 이쪽은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She acted. 그 다음에 as if인데 알고 있었다니까 그 이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 she had known everything. 자 이제 밑에 6번은 이거랑 비교하려고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she acted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s if 절에 자 she knew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알고 있다. 그래서 everything. 네, 비교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언급하는 시점보다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다음에 언급하는 시점 그때에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I wish. 그 다음에 I were a bird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현재 시점에서 내가 지금 새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같은 시제니까 여기서는 가정법이니까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반대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그런 영화 있잖아.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 그래서 한 시째 앞서서 딱 가는 거야. 그렇게 그 시점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시점, 같은 시점에서 가정법을 걸면 과거 시제로.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시점보다 앞서서 가정법을 걸면 과거 완료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e wished. 자, 여기도 그 시점에서 거는 거죠. 그래서 자, she would love him. 그래서 과거 조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자,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지금 시제예요. 그래서 과거를 써야 되겠죠? As if she prepared every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자, 요것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if he had, 그러니까 같은 시제에다 가정을 걸면 과거 동사다. 자, much money. 자,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he could buy the house. 다음 11번. 자, I wish. 자, 바라는 건 지금인데 그 이전이죠. 또 방문하지 않기를이 아니고 안 왔었기를. 그러니까 이미 방문을 했어.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는 거야. He would not have pp 써야죠. have visited the pla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다 가정을 걸어주는 거니까 if. 자, we 지금 여기서 비동사를 쓸 거예요. were not here.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거든요. 그래서 있지 않았다면 비동사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으면 we could not help the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자, 만일 그녀가 그곳에 있지 않았었다면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걸라는 거죠. 그래서 자, if she had not been there. 자, 이 be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앞서서 비동사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있다라는 것의 PP 형태. 그래서 had not been, 있지 않았다면이에요. 그곳에. 자, 그녀는 함께 있었을 것이다니까 would를 씁니다. 의지. would have been 누구랑? with him. 다음. 자, 이제 그 없이는인데, 자, 이것을 이제 전치사 without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but for를 사용해서도 그 없이는, 그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14번, 15번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익혀둬라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if절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if절을 사용하면, 자, if 우리가 누구누구 덕분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be for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be for 누구누구 덕분이다.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him 이렇게도 같은 의미가 되는데 엄청 길죠. 그 덕분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화한 표현이 바로 요 두 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없이는 그 다음에 없었을 것이다니까 이제 과거 완료를 썼었잖아요. if절도.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we could not have done anything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 without 자, addition을 쓰든가 아니면 but for죠. but for addition을 쓰든가. 그래서 addition이 아니었더라면 자, 지금 전구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니까 we could not have 그 다음에 전구 a light bulb now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만나지 않았다면 없었을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if I 자, 지금 had를 쓸게요. had not met the teacher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 I could not have done 똑같이 anything 자, 여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17번부터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피지섬에 있을 텐데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정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게 한글에서 이제 뭐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있다면으로 해도 되고 있었다면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한글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영어는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시점에서의 가정이니까 봐봐요. If we had time 우리가 시간이 있었다면 자, we could 자, be on 자, Fiji Islan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에 18번 않았더라면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는 거죠. If he had not helped her 자, 만약 그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she could not have survived have pp 다음에 19번 she was smiling as if 하고 알고 있었다는 뜻과 알고 있다는 뜻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She had known 그 다음에 that은 생략해도 되고요. 그 다음 I would come there 내가 그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 다음 자, if he had not drunk had pp too much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더라면 he could have bought
다음에 the apartment.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가정법을 살펴봤는데요. 좀 어렵죠, 사실은 가정법이. 근데 그 시점만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언제를 지금 가정에서 바꿀 것이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가정을 한다면 가정법 과거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요. 가정법 과거가 같은 시점에서 가정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앞선 시점, 예전의 시점에다 걸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 완료 동사를 쓰면 돼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아직 앞서서 설명했던 가정법 현재나 미래 표현 같은 경우는 그 덩어리 자체로 익히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 챕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영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의 기획 단계부터 지금 이렇게 책을 또 출판하고 동영상을 찍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쓰고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작의 기술을 학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영어를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